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사용 설명서에도 없는 문학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개념이나 아니면 작품을 보지 않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볼 문제는 2부 1강의 환계사 문제 유형이에요. 굉장히 보기에 자료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선지랑 하나씩 대응시켜서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환계사라는 작품을 우리가 먼저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계사, 누런 닭 노래입니다. 자, 일단 이 환계사라는 작품을 한번 보면 자, 일조의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라고 했습니다. 자, 일조 하루아침에 그쵸? 하루아침에 난군을 이별을 하고 소식조차 완전히 끊겨서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안 오더냐 라고 하네요. 자네 정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안 오던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에야 내 말 듣소 라고 후렴구가 나오는데 이 후렴구는 크게 내용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렴구는 빼고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에서 나온 난군에 대해서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난군이 무슨 일로 안 오는지를 궁금해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추측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가 난군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함. 그쵸?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추측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찾으면서 읽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라고 첫 번째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죠? 자, 개가 짖어서 못 오는 거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라고 했습니다. 즉, 봄에 눈이 녹은 물이 온 연못에 가득해서 물이 깊어서 못 건너오는 거야? 라고 두 번째로 추측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운이 닭이 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라고 추측을 합니다. 즉, 여름에 구름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봉우리들마다 많아서 그 산을 넘어와야 하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오는 거야? 라고 또 물었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구운몽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자, 한 곳에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두 날에 둥덩 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려 사경 일점에 날새라고 꼭 깨어 울거든 오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요. 내가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그래서 그림이에요. 지금 이 수탉은 생물이 아니라 병풍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닭이 날개를 치고서 목을 늘려가지고 날이 새라고 꼭 끼어 울거든 오려는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 왜 정석가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남을 전제하고서 그러고서 님이 오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4번까지 지금 님이 안 오는 이유를 추측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오던고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너는 죽어서 황하수 되고 나는 죽어서 배가 돼요. 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하 둥덩실 떠서 놀자. 저 달아 보느냐 임계신데 명희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이하에야 말듣소. 자, 추월이 양명휘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디를 가고서 니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으시고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이유가 5개가 나왔네요. 그쵸? 자, 님이 왜 안 올까를 추측할 때 첫 번째 개가 짖어서, 두 번째 물이 깊어서, 세 번째 산이 높아서, 네 번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 님이 올 텐데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가을달이 너무 밝아서 그거 감상하느라고 못 오는가, 혹은 떳떳하지 못해서 밤의 날을 만나러 못 오는가, 이렇게 이유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봤던 요 육관대사 이야기, 성진이 이야기처럼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기 1의 관점에서 보기 2를 참고하여 결국에는 뭡니까? 다 보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죠? 자, 보기 1을 보면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12가사 중 하나로서, 자, 조선 후기의 작품이고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대. 자, 12개의 가사 중에 하나랍니다. 자, 노랫말의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자, 작가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 빌리고 조합해서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일관된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에 치중한 작품이 아니고, 자,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려서 그것을 조합해서 노랫말을 구성했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대요. 자, 이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답니다. 자, 차용을 할 때 원래 작품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변한 경우도 있더라. 자,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이 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인 유용성을 반영한 결과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여기서 얘기했었죠. 두 번째 줄에서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리고 조합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노랫말들을 빌려오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작품 자체가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작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행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현장에서 통속적인, 대중이 좋아하는 유흥성, 대중이 즐기게끔 하는 그런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이렇게 주제와 상관이 없는, 혹은 주제를 해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럼 풀린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기 2를 보면,
자, 지금 뭐 상사별곡도 있고, 뭐 사설시조도 있고, 그리고 도연명의 한시도 있고, 김만중의 구운몽 소설도 있고, 다른 사설시조도 있고 해서 이 환계사에 반영된 다른 작품들의 목록과 구절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보기 2를 보면서 왼쪽의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 2를 보면 조선 후기에 공존했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했으면서 환계사와 연관성을 지닌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상사별곡에서 가져온 구절을 봤더니 자,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다. 그치? 첫 번째 줄에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성 쌓고 뭐 성 쌓고 뭐 집 짓고 방에다가 뭐 괴짝을 두고 자물쇠 채웠느냐 기억나시죠? 자, 네 어이글이 아니 오더냐 한 해도 12달인데 나 보러 올 하루가 없더냐 막 이런 시조인데 자, 어쨌든 이 시조에서 환계사에 쓰인 구절은 뭐가 있었냐면 이 부분이겠죠.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이 부분이야. 그죠? 너 어쩜 그렇게 안 오니? 이런 부분들이 쓰였었어요. 자, 무슨 일로 안 오더냐? 그리고 어이 그리하여 아니 오더냐 이런 부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춘수 만사택 하운 다기봉 추월 양명이 동령 수고송 하는데 자, 요 세 개 봄, 여름, 가을에 못 오는 이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춘수가 만사택하여 못 왔더냐 하운이 다기봉하여 못 왔더냐 추월이 양명이 하여 못 왔더냐 하는 부분들. 그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구운몽이네요. 이 구운몽이 인용된 부분 우리 어디서 찾아봤었냐면 이 부분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벽상에 그린 황계수탉이 뒷날개 탁탁 치면서 긴목 느려서 회회쳐 오도록 노새 그려. 자, 환계사에서 빌려온 구절이 있는데 이 환계사가 환계사랍니다. 작작 이상의 사설시조에서 빌려온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어떻게 쓰였느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놀자라고 쓰였네요. 그죠? 원래 맥락은 놀자, 끝없이 놀자, 계속 놀자 이런 맥락으로 쓰였던 거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었어? 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로서 쓰였었어요. 그쵸? 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올 거야 라고 쓰였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계사라는 작품이 어떻게 다른 작품들의 구절들을 차용하고 조합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 자, 1번에서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라는 부분이 쓰였다고 했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서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다. 맞죠? 그쵸? 이 부분 화자가 처한 상황 뭐였어? 임과 헤어졌어. 이별했고 소식도 끊겼어.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상사별곡에서 빌린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네 정말 뭐다? 무슨 일로 안 오는 거야? 라는 부분이나 자네 어찌 그리해서 안 오는 거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심정, 어떤 심정?
님이 오지 않는 데 대한 궁금함과 안타까움이겠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청중에게 익숙한 사설시조의 표현을 빌린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일부를 수정한 것이었다. 수정한 거 어떻게 확인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 부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 추월이 양명이 하니는 도연명의 사시에서 한문편의 일부를 가져다 쓰면서 읽기 쉽게 가하니와 같은 토를 따라서 변형한 것이다. 자, 맞겠죠. 지금 원래 한시 부분에는 가하니와 같은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없었어. 자, 이렇게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토라고 해요. 토를 달면 한자어 구절도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해가 훨씬 편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뒤은 지어자 좋으시고와 함께 작품 주제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해서 구운몽에서 차용한 것을 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육관대사 얘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의 주제와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좋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씨구 좋다도 마찬가지야. 나는 지금 이미 왜 안 오는지 왜 못 오는지 궁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좋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기 1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했었느냐면 자, 연행 현장의 통속적인 유흥성을 반영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즉 공연 현장에서 대중들의 흥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선지였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병풍에 그린 황계주탁이 두 날개를 둥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서 긴 목을 에후려 사경 일점에 날새라고 꽃게어 울거든 오려는가는 기존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표현의 일부를 수정했다 라고 했는데 자, 기존 사설시조의 표현을 빌린 거 맞아요.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는 유지하지 않았지. 원래 맥락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쓰였었어? 병풍에 그려진 황계가 실제로 새벽을 알리면서 울 때까지 놀자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의 작품은 원문의 주제는 끝없는 유흥을 추구함 정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서는 어때? 굉장히 흥겹고 그리고 뭐랄까 좀 끝없이 논다. 그러니까 되게 향락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황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지? 황계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제가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서러워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도 역시 궁금함과 서러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안타까움, 원망 다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원문을
네, 정서나 주제와 환계사의 정서나 주제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실제로 해설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답이 5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시간 압박이 상당하겠죠. 그쵸? 비문학이나 화작 문제처럼 이렇게 보기랑 작품 그리고 선지를 대응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보기에 있는 내용과 작품의 내용과 선지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글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직접 확인하면서 푸셔라. 자, 다시 한번 글 읽기 강조하면서 오늘 EBS의 설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출제 포인트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